사랑하는 관평중학교 3학년 친구들, 이번 영상에서는 교과서 12쪽 외세의 침략적 접근과 개항 단원의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교 개학이 이루어지게 되면 바로 역사 생각 노트를 검사할 겁니다. 그래서 등교하기 전까지 힘들겠지만 노트를 잘 꾸준히 관리를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럼 외세의 침략적 접근과 개항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먼저 살펴보고 개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원을 배우면 이라는 부분을 보면은 흥선대원군이 추진한 개혁의 주요 내용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강화도 조약의 체결 과정과 그 성격을 발표할 수 있다. 그리고 개화 정책의 내용과 이를 둘러싼 갈등을 설명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흥선대원군과 강화도 조약, 그리고 개화 정책과 관련된 갈등 부분에 대해서 배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리할 부분은 흥선대원군이 추진한 개혁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원 1단원은 근대국가 수립운동과 국권 수호운동 단원인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단원은 아까 얘기했듯이 외세의 침략적 접근과 개항이라는 단원입니다. 여기에서는 흥선대원군, 강화도 조약, 개화와 관련된 갈등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고 방금 전에 살펴봤었죠. 자, 그러면 19세기 조선 사회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세기, 즉 1800년대 후반부의 조선 사회는 조선 안과 밖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선생님이 그래프로 표현을 하였는데, 조선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제 안정됐다가 또 전쟁으로 피폐해졌다가 왔다 갔다 들쭉날쭉 했었던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19세기 무렵에는 영조와 그 직전에는 영조와 정조에 의해서 굉장히 조선 사회가 굉장히 안정됐었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1800년에 정조가 죽게 되면서 정조의 아들인 순조가 왕위에 올랐는데 이때 순조 나이가 겨우 11살이었습니다. 11살인 어린 나이로 왕이 되다가 보니까 힘이 없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도움을 구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부인의 아버지, 즉 장인어른에게 굉장히 자문을 많이 구하게 됐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순조의 장인어른이 굉장히 파워가 막강해지게 되었었죠. 즉 순조, 헌조, 철종 때의 세도 정치라고 불리는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세도 정치라는 것은 왕실과 혼인한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세도 정치라고 불렀었죠. 이때 대표적인 그런 가문으로는 안동 김씨와 풍량 조씨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권력을 이들이 장악하다 보니까 이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관리들이 관직을 사고 파는 현상들이 돈을 내고 이 사람들로부터 관직을 사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세도 정치를 했었던 이 특정 가문들은 관직을 팔고 하는 매관매직 현상이 나타나게 되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관직을 돈 주고 사다 보니까 그만큼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본인들이 더 많은 것을 빼앗으려고 했었던 탐관오리들의 행포가 극심했었던 시기가 이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금 제도인 삼정이 문란해지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때 삼정은 크게 세 가지의 세금 제도를 얘기합니다. 전정, 군정, 그리고 황곡.
제도가 있었는데 전정의 전은 밭전이죠. 즉 토지세라고 보면 됩니다. 토지에 부과했었던 세금이고 그런데 이 토지에 부과했었던 세금을 관리들이 장부를 조작을 해서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토지도 강제로 빼앗기도 하고 굉장히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던 그 세금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군정의 군은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 성인 남자들이 군대를 가게 되는데 이때 당시도 군대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벼농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벼농사 때는 성인의 한 명의 노동력이 굉장히 크고 중요하게 느껴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그 쌀을 내면서 세금을 즉 내면서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제도가 이 군정이라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도 정치가 이루어졌었던 이 세도 가문에 의해서 군정과 같은 경우에 죽은 사람들에게까지 군대를 못 가는 죽은 사람들에게까지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횡포가 굉장히 심했던 그 세금 제도 중에 또 군정이 들어가죠. 그리고 환곡은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제도였었습니다. 곡식을 돌려준다라는 환곡이라는 뜻인데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면은 옛날에도 이 추수를 한 쌀로 밥을 지어 먹고서 계속 겨울을 날고 살다가 봄이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게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보리로 간신히 목숨을 부지를 하거나 굶어 죽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봄에 백성들이 굶주리는 시기에 나라에서 곡식을 돌려주었다가 추수를 하게 되는 가을이 되면은 곡식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받는 제도가 환곡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세도 가문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이자를 붙이게 되면서 고리대금으로 변질되게 되었고 그러면서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었던 세금 제도가 되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세금 제도가 백성들을 괴롭히게 된 것을 삼정의 문란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세도 정치와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회가 어려워졌을 때 1863년 고종이 즉위를 하게 되죠. 하지만 고종 역시 12살로 어린 나이이다 보니까 아버지였던 흥성대원군이 10년 정도 고종이 클 때까지 대신 정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흥성대원군과 같은 경우에는 어지러워진 조선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흥성대원군이 펼쳤던 정책으로는 대표적으로 비변사의 기능을 약화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변사와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행정과 군사 기능이 합쳐져 있었던 기관이었는데요. 이 비변사의 대부분을 세도 가문이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행정과 군사로 힘이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데다가 세도 가문에 의해서 쥐락펴락되다 보니까 왕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비변사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행정기능과 군사기능을 분산시킵니다. 그리고 또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제도 중에서 서원을 대거 정리를 하게 됩니다. 서원은 단순히 유생들이 공부했던 처음에는 유생들이 공부를 했었던 그냥 지역의 도서관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서원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 권력이 모여서 힘을 과시했었던 그런 폐단으로 이어지게 되는 문제도 있었죠. 그러면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의 권력들도 약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흥성대원군은
서원 역시 500여 개가 넘는 굉장히 많은 서원 역시 50개 정도만 남기고 다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 서원과 같은 경우에는 서원에 다니는 선비들은 군정을 납부하지도 않았었고 여기에는 토지세도 내지 않았었고 여러 가지로 장점들이 많다 보니까 이 서원을 토대로 관리들이 탈세를 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서원 정리는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했었던 정책이지만 양반들과 백성들에게 비판을 받았었던 정책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경복궁 중건 사업이었습니다. 중건은 다시 건축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불타서 없어지게 되는데 이 불타 없어져 버린 경복궁을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흥성대원군이 다시 만들게 되죠. 궁궐을 다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이때 필요한 돈을 양반들로부터 강제 기부금을 걷게 됩니다. 그거를 원납전이라고 불렀었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돈을 수입을 걷어들여서 이제 궁궐을 짓는데 보태려고 하였는데 당백전은 돈이에요. 하나당 100냥 하는 돈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삼평통보라고 불리는 화폐가 주로 유통이 되고 있었었는데 삼평통보 100개가 하나의 당백전이라는 동전으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100원짜리가,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은 100원이 있는데 만원짜리를 발행을 하게 되면은 만원짜리를 많이 발행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 가격에 있어서 점점 둔해지다 보니까 물가 상승을 가져오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경복궁 중건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양반도 싫어했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리고 노동력도 많이 착취를 당하다 보니까 백성들도 싫어했었던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백성들의 그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했었던 정책으로 문란해졌었던 세금 제도인 삼정 개혁 정책이 이루어졌었는데 정정과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보다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관리들이 빼돌리는 토지가 없도록 양전사업의 형태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군정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백성들에게만 냈었던 세금을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납부하게 하면서 이제 백성들이 조금 더 평등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했었던 게 호포제입니다. 반면에 황곡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창제라는 제도로 바뀌게 되는데 기존에는 나라에서 이제 빌려주다 보니까는 세금을 2중, 3중, 4중으로 내게 되면서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꾸기 위해서 지방 단위로 곡식을 빌려주고 지방 단위로 곡식을 한 번만 이자를 내게 하면서 백성들이 조금 더 이제 이자를 적게 내면서 삶이 조금 더 이제 생활하는데 안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제도가 사창제였습니다. 흥성대원군은 굉장히 어려워졌었던 세도 가문에 의한 세도 정치로 인해서 어려워졌었던 조선 사회를 굉장히 안정되게 만드는 데 크게 기여를 하면서 긍정적인 측면도 많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영조와 정조 때 안정이 됐었던 조선이 세도 가문들에 의해서 굉장히 불안정해졌다가 흥성대원군이 집권하면서 다시 또 잠시나마 안정됐었던 시기가 생기게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흥성대원군이 집권을 하면서 펼쳤었던 정책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흥성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 14은 쪽을 피면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라는 빨간색의 두 단어가 보일 겁니다. 자, 병인연, 신미연에 서양할 때 양과 요란스럽다라고 할 때 요예요. 서양이 요란스럽게 쳐들어 왔었던 사건을 병인양요, 신미양요라고 합니다. 이 두 사건은 흥성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관련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흥성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성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네 글자가 있다라면은 제병남신이에요. 이 제병남신이 무슨 사건인지는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는 흥성대원군과 같은 경우에는 서양을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싫어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그 배경부터 볼게요. 여기 우리나라가 있죠? 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중국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데 이 위쪽에 연해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해주가 원래는 중국 땅이었다가 흥성대원군이 집권을 한 직후에 러시아가 침략을 해서 빼앗게 되죠. 그러면서 이 연해주 지역에 우리나라가 이제 국경을 맞닿게 되는 거죠. 러시아와. 그렇다 보니까 러시아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최고라고 생각했었던 중국을 물리치고 러시아와 우리나라가 국경을 맞닿게 되다 보니까 흥성대원군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견제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견제가 필요할 때 흥성대원군이 도움을 요청했던 나라가 프랑스였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프랑스 선교사를 통해서 헬미 우리 조선 좀 도와줘. 러시아를 물리치는데 도와줘 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요청을 했다라는 거는 이따만 해도 프랑스와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프랑스 선교사예요. 종교인이에요. 천주교 포교 활동을 위해서 조선에 있긴 했지만은 정치적으로는 관여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섭이 실패가 되게 돼요. 그럼 이거를 계기로 병인년에 1860년 병인년에 열받은 흥성대원군이 천주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천주교를 박해하면서 프랑스 선교사 9명을 처형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8,000명의 천주교도를 이제 처형하게 되는 그 병인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었죠. 이 병인 박해를 계기로 인해서 병인년에 서양이 쳐들어왔어요. 이때 쳐들어왔었던 서양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프랑스였죠. 그래서 1866년 병인양요 프랑스가 강화도를 시작으로 침입해 왔었던 병인양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한양이 아니고 강화도로 침입을 먼저 해왔을까요? 이때는 비행기를 전투기를 통해서 전쟁했었던 시기가 아니었어요. 배를 통해서 이제 침략을 해왔던 시기이다 보니까 그 한양에서 가장 가까웠었던 강화도를 통해서 침입을 시작을 했었죠. 근데 이 강화도에는 정조 때 왕립도서관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이때 만들어진 왕립도서관을 외교장각이라고 불렀었는데 왕립도서관, 왕이 만든 도서관이다 보니까 보물들이 무지무지 많았던 거죠. 이때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책과 문화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게 이때 병인 양요 때 프랑스가 약탈에 가게 되죠.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외세 침략에 철저히 흥성대원군이 대비를 해왔었기 때문에 양원수 부대와 그 한성근 부대가 이제 그 전투적으로 싸움을 치렀었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이기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기긴 했지만은 그래도 프랑스에 대해서, 서양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았겠죠. 그러다가 그 흥선대원군이 서양 사람들 하면은 치를 떨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1868년에 흥성대원군의 아빠인 남영군 묘가 서양 사람에 의해서 그 파헤쳐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페르트는 프랑스 사람은 아니고 독일 사람이었어요. 독일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도 상인이었었는데 계속 교역을 거부를 하니까 흥성대원군을 도발하기 위해서 정말 크게 도발을 하죠. 남영군 묘를 그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묘를 건들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유교 사회이다 보니까 조상을 굉장히 이제 그 조상과 예를 중요시했었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용서할 수 없었던 사건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와 함께 1871년에 신민년에 한 번 더 서양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쳐들어왔던 나라는 프랑스가 아니고 미국이었어요. 미국도 우리나라를 근데 쳐들어왔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그 이유가 명분이 필요했던 거죠. 이때 명분이 되었던 사건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입니다. 제너럴 셔먼호예요. 배와 관련된 사건인데 이것은 미국의 상선이었어요. 상선이라는 것은 그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한 그런 상업활동을 벌이기 위한 배라고 보면 되죠. 그 군함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가 우리나라의 평양으로 들어와서 통상 교역할 것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그 교역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평양에 이제 평양에서 이것을 거절하게 되죠. 거절하게 되면서 그냥 떠나면 됐는데 제너럴 셔먼호에 타고 있었던 선원들이 우리나라의 백성들을 약탈하고 그리고 평양의 관리를 감금하는 것과 같은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에 열받은 평양의 백성들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을 질러버려요. 이 불을 내게 되면서 미국인 23명이 다이다이 하게 되죠. 죽게 되죠. 미국인 23명이 죽었던 사건,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국이 또다시 강화도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침입해 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역시 이미 병인양요를 토대로 강화도에는 경비가 굉장히 튼튼해졌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제연이 이끄는 광성보 전투에서 우리나라는 격렬히 전투를 벌였었고 결과적으로는 역시 조선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제병 남신 사건들을 토대로 흥선대원군은 서양 세력을 굉장히 싫어하게 되고 그 결과 통상수교, 노후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죠. 이 본인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전국에 척화비를 세우게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서양 오랑캐가 침범했을 때 싸우지 않음은 곧 화의하자, 친하게 지내자라는 거고 이 친하게 지내자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일과 같다라고 여기에 문구가 써 있었어요. 그만큼 굉장히 서양 세력을 강력하게 배척하게 됐던 했었던 그런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쳤던 사람이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측면은
병인양요 때도 그랬고 식민양요 때도 그랬고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우리나라의 힘으로 외세 침략을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외세 침략을 자주적으로 극복했다라는 의의는 있지만 이때 당시가 세계적으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보다 더 나아가는 그런 근대화가 시작됐었던 무렵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도태되면서 근대화가 지연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었죠.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흥성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서 네 글자를 꼭 기억하라고 했었죠. 제병남신. 이때 제는 무슨 사건일까요? 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얘기하죠. 자, 병은 병인연에 있었던 서양이 쳐들어왔었던 병인 양요를 얘기합니다. 남은 남연군묘 도굴사건. 자, 그리고 신은 신미양요. 자, 제너럴 셔먼호 사건과 병인양요 모두 1866년도에 있었던 사건이고 남연군묘는 1868년, 신미양요는 1871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네 사건을 토대로 흥성대원군은 강력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흥성대원군이 물러나고 체결된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